지은호의 휴대폰에 찍힌 숫자는 축하 인사도 안부도 아니었습니다. 1억. 오늘 안으로. 그 짧은 문장이 들어오는 순간 은호는 알았습니다. 내 삶이 끝내 행복으로만 남을 수 없다는 걸. 누군가는 이 축복을 돈으로 환전하려 들고 누군가는 그 돈으로 사람의 인생을 찢으려 든다는 걸요. 고성희는 더 이상 사모님의 말투를 쓰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엔 품위 대신 집착이, 체면 대신 분노가 붙어 있었습니다. 1억, 이것도 안 주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고 협박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가문의 잔해 위에서 마지막 남은 양심마저 밟아버리는 전쟁의 선언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엔 그 여자가 진짜 고성희가 맞는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전에 고성희는 사람들 앞에서 웃는 법을 아는 여자였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옥기처럼 곱게 다듬어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성희는 웃는 대신 이를 드러냈고 말이 아니라 돈을 들이밀었습니다. 은호는 얼어붙은 채로 겨우 물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박? 협박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하는 거지. 내가 여기까지 내려온 게 누구 때문인데. 고성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낮아졌는데도 서늘함은 더 커졌습니다. 너 그거 있잖아. 그 장부. 그거 내놔. 아니면 1억이라도 내놔. 둘 중 하나야. 지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부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성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머리를 때렸습니다. 은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고성희가 더 미쳐 날뛸 걸 알았습니다. 은호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없어. 무슨 장부야? 난 그런 거 몰라. 고성희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겠지. 사람은 끝까지 난 몰라라고 하더라. 근데 은호야, 나도 끝까지 갈 거야. 너는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 나는 지금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뒤에서 기침이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숨소리를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선 이지혁이 보였습니다. 눈밑이 조금 꺼져 있었고 입술은 혈색이 옅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지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이지혁이 여기까지 오면 안 됩니다.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멈추지 않고 성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지혁의 외침이 예식장 복도에 울렸고 고성희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고성희가 당황을 숨기려는 듯 턱을 치켜들었지만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왜 이래? 난 그냥 얘기 좀 하러. 이지혁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내가 우리 가족 근처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컸는데 그 큰 목소리 뒤에 숨이 끊기는 듯한 거친 호흡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호흡이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이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분노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한 발 물러나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왜 이거 안 나? 당신이 인간이야? 여기 어디라고 다시 와? 나도 사람이다, 이지혁. 그 말이 끝나자 이지혁은 성희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손대는 거야? 고성희가 소리쳤지만 이미 판세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고성희를 문 밖으로 끌어냈고 고성희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돈 이야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끝내자는 거잖아. 1억만 주면 다시 볼 일 없게 해주겠다고. 지은호는 그 소리가 너무 더러워서, 너무 절박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은호는 이지혁의 등을 바라보며 다급히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선배, 그만해요. 무리하면 안 되잖아. 이런 사람한테 힘쓰지 말아요. 하지만 이지혁은 이미 이성을 잃어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은호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경찰 불러. 그 말에 지은호는 더 겁이 났습니다. 일이 커지면 고성이가 더 미친 소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성이는 최후의 발악처럼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나 딸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는데. 딸. 그 단어가 복도를 얼렸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이지혁도 잠깐 멈췄습니다. 고성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딸. 너희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야. 너 지은호. 너도 알고 있잖아. 이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당신 딸이야? 그 목소리는 낮아서 더 위험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고성이만 바라본 채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지은호, 당장 경찰 불러.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산산조각이었습니다. 딸이라는 단어 하나가 지금까지 꾹 눌러놓았던 과거의 문을 벌컥 열어젖힌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애써 외면해왔던 혈연, 출생,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꺼낼 시간도 없이 고성이는 결국 경찰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고성이는 끌려가면서도 지은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끝까지 그렇게 모른 척해. 근데 결국 너도 무너져. 너도 박진석도 다 같이 무너진다고. 그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지은호는 곧바로 이지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지혁은 벽을 짚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이 끊길 정도였습니다. 지은호는 그의 등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선배, 왜 이렇게 무리해요, 제발.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선배라고 하지 마. 지은호는 그 말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고성이를 끌어냈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선배 무슨 말이야? 이지혁은 눈을 피했습니다. 피하면서도 칼처럼 잘라냈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아니 지은호 씨는 내 회사 직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말은 지은호에게 거리가 아니라 절벽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절벽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차갑게 굴까? 지은호는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자기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떠날 때 더 잔인하니까. 떠나기 전에 먼저 밀어내는 겁니다. 지은호는 그 의도를 알아서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이지혁은 다른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가 찾은 곳에는 이수빈과 박성재가 있었습니다. 고성의 소동이 지나간 뒤라 두 사람도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반대가 남아 있습니다. 박진석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이지혁에게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그 꼬리표보다 더 무거운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직감. 그래서 이지혁은 박성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난 너희 여전히 반대하지만 그래도 너희 둘만 생각해. 이수빈은 오빠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성재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지혁의 축복은 완전한 허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워하지 않겠다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게 더 쓰라렸습니다. 이수빈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오빠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려 했습니다. 웃음이 올라오지 않자 입꼬리만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너는 울지 마. 너 울면 나 진짜 화난다. 농담 같은 말이었는데 이수빈은 그 말이 더 슬퍼졌습니다. 농담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절망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수빈과 성재에게는 사람 냄새 나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지은호 씨라고 선을 긋는 장면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의 뒷모습을 향해 오기처럼 외쳤습니다. 두고 봐요. 나 반드시 이지혁 여자친구 될 거니까.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버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지은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악역이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처럼.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이지혁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긴급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관리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짧고 정확했지만 그 짧음이 더 잔인했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식이 아니면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철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상철은 어깨가 들썩였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왜 하필 지혁이냐고, 우리 지혁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상철의 절규는 복도 공기를 찢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절규는 더 처절합니다. 세상은 때로 나쁜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정직한 사람이 이런 벌을 받는 순간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납니다. 이상철은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김다정도 그 옆에서 무너졌습니다. 김다정은 평소엔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지 못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다가 목이 메어드는 말을 잊지 못하고 그냥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자리에 무너지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호는 그 장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이 집은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라는 죄책감이, 억울함이,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병실 앞에서 혼자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지혁이 눈을 살짝 뜨고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말은 차갑게 꺼냈습니다. 지은호 씨, 울지 마요. 지금 당신이 울면 나 약해져요.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안 울어요. 대신 선배가 버텨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지은호는 선배라는 단어를 다시 썼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지혁이 밀어내도 자신은 끝까지 붙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시각 박진석은 회사와 가족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 앞에서는 여유로운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 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이제 어디로 튈까 막판에 다 온 것 같은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기업가의 위엄은 사라지고 쫓기는 사람의 눈빛이 남았습니다. 박진석이 불안한 이유는 단지 이지혁의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감옥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면회실에서 변호사를 불러앉히고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박진석을 무너뜨리기 위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는 장부, 그거 은우한테서 빼앗아와야 해. 고성희의 말은 단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고성희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은호는 자기 과거를 숨기고 있어. 그게 약점이야. 약점은 돈보다 강해. 돈은 더 많은 돈으로 막을 수 있는데 약점은 사람을 무너뜨리거든. 고성희는 계속 딸이라는 단어를 미끼처럼 흔들었습니다. 지은호가 그 단어에 흔들린 걸 봤기 때문입니다. 지은호가 흔들리는 순간 고성희는 확신했습니다. 얘는 알고 있다. 적어도 어렴풋하게는. 그 확신이 고성희를 더 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또 다른 불씨가 번졌습니다.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형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말을 듣자 차가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고성희가 돈과 장부를 들먹이며 지은호를 흔드는 장면을 떠올렸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박진석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지환은 결심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지환은 박영란을 찾았습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의 악행에 질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속은 산산이 깨져 있었습니다. 지환이 조용히 말하자 박영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환 씨, 나도 알아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형아니, 지혁 오빠가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박영란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환 씨, 우리 엄마 막아줘요. 나나 이제 엄마 편 못 들어요. 내가 엄마 편 들면 내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박영란은 결국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숨겨둔 서류가 있다는 걸, 엄마가 보험처럼 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지환은 박영란의 말에 더 확신했습니다. 고성이가 찾는 장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장부가 지은호에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장부가 박진석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는 것. 지환은 박영란에게 부탁했습니다. 영란 씨, 나 좀 도와줘요. 내가 형 지키고 싶어서 그래요. 박영란은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은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시 사람답게 세우고 싶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지은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살아야 합니다. 이지혁이 살아야 자신의 사랑도 이상철의 인생도 무너진 집의 희망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협박 문자를 지웠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1억. 장부. 딸. 짧은 단어들이 지은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에게도 박진석에게도. 지은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선배가 아픈 건 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이야. 내 선배 건드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해맑던 사람의 얼굴이 변하는 순간은 늘 잔인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사랑이 사람을 전사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은호는 지금 그 변곡점에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성재가 무릎을 꿇는 장면은 돈과 권력의 집에서 자란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장면이라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지혁이 형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가진 인맥이든 돈이든 뭐든 써서 이식 순서라도. 박진석은 처음에는 버럭하려 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냐? 라고 내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의 눈물이 먼저 그 말을 막았습니다. 박성재의 눈물은 단지 친구를 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이제 아버지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눈물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눈물을 보고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평생 포식자로 살아온 사람이 처음 느끼는 종류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성재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박성재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단순해요. 지금 단순해요. 사람 하나 살리는 거. 그게 제일 단순한 일이에요. 아버지, 제발 이번 한 번만. 박진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을 겨누는 칼날, 회사의 위기,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보다 지금은 아들의 눈물이 더 아팠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쉽게 허락하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의 침묵은 움직이겠다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술실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옳게 산 사람도 잘못 산 사람도 결국 수술실 앞에서는 똑같이 무력했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혁아, 아빠가 기다릴게. 꼭 살아서 나오너라.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아들의 손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의 얼굴을 쓰다듬다 손을 내렸습니다. 손을 올리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선배, 나 아직 여자친구 안 됐잖아요. 살아서 직접 고백 들어야겠으니까 꼭 깨어나야 해요. 그 말은 울음을 삼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살아라라는 말보다 고백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 더 지은호답고 더 이지혁답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희미하게 웃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보지 않으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면 더 놓기 힘드니까요. 그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어딘가에서 고성희가 경찰에 연행되던 모습이 겹쳐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끌려가고 누군가는 들어간다. 삶은 그렇게 잔인하게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문이 닫히자마자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희의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지은호. 고성희는 돈이 아니라 지은호의 뿌리를 흔들어 무너뜨리려 했고 그 흔들림이 박진석의 목을 조이게 만들려 했습니다. 고성희는 면회실에서 웃었습니다. 난 끝났다고.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끝이 없어. 끝을 만드는 사람이야. 고성희는 자신이 지옥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끌고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그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 복도에서 이수빈이 박성재를 붙잡았습니다. 수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성재 씨, 우리 지금은 우리만 생각해도 되는 거 맞죠? 박성재는 대답 대신 수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둘은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사랑은 더 달콤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대신 더 치열해질 거라는 걸. 그러나 치열해도 놓지 않겠다는 결심이 두 사람의 눈빛에 동시에 박혔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이상철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김다정은 손을 모으고 지은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끝없이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야 해. 살아야 해. 그 반복이 기도처럼 주문처럼 스스로를 붙잡는 끈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은호의 폰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 지은호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 씨 맞죠? 고성희 씨가 찾는 장부, 그리고 지은호 씨의 출생 관련 자료. 둘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 말은 협박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망칠 수 없어요. 선택해야 해요. 이지혁 씨를 살리려면 누군가의 목을 내놔야 할 수도 있으니까. 지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지혁을 살리려면 누군가의 목을 내놔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서운 예감은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문 위의 빨간 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삶과 죽음이 저울 위에서 마지막 균형을 잡는 것처럼.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비밀이든 어떤 과거든 이제는 혼자 안고 버티지 않겠다고.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라고. 이지혁이 살 수 있다면 자신은 무엇이든 마주하겠다고. 그 결심이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왔고 모두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이상철의 눈이 붉게 젖어 있었고 김다정은 입술을 떨었고 지은호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단어가 다시 울렸습니다. 딸. 그 단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누구의 딸인지, 고성희가 왜 그 단어로 협박했는지, 박진석의 과거가 왜 지은호에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지혁의 생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단 6회가 남았다고 해서 갈등이 정리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로 가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지혁이 살아 돌아오더라도 지은호는 그 옆에 지은호로 설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판대에 서게 될까? 의사의 입술이 열립니다. 모두의 숨이 멎습니다. 그 순간 화려한 날들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